긍정 에너지 조용호 교수의 멘탈을 잡아라. 네, 안녕하세요. 긍정에너지 조용호 교수입니다. 조용호 교수의 멘탈을 잡아라.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게 우리 방송의 모토죠. 네. 오늘도 고정 출연자 두 분 모시겠습니다. 곽훈 코치님. 네, 안녕하십니까. 곽훈입니다. 박세영 코치님. 안녕하세요. 박사연입니다. 네, 오늘 순서를 바꿔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봄이 왔네요, 그죠? 이제 겨울이 이번에는 정말 길었어요. 너무 길었어요. 추웠어요. 눈도 많이 오고 네, 많이 눈도 많이 춥고. 오고요, 진짜로. 눈을 많이 봐서 좋긴 했어요. 눈이 많이 봐서 좋긴 했습니다. 무드가 있었죠, 그죠? 예, 눈다운 야. 눈이었어요. 그러나 결국 계절은 바뀌기 마련이에요, 그죠? 네. 봄이 활짝 왔는데 네. 이 봄 하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봄. 봄. 저는 설레임 같아요. 설레임. 네. 곽훈 코치님은? 저는 식목이라고요. 식목이라고. 네, 아, 그다음에 그렇구나. 버스커의 벚꽃 엔딩. 저 벚꽃 엔딩 며칠 노래. 전에 여수 갔다 왔어요. 여수 갔다 오셨구나. 네. 무슨 일로 가셨죠? 예, 강의하러 갔었는데요. 음. 예, 가서 멘탈 코칭도 강의하고 왔습니다. 야, 그런 강의는 뭐 서로 하려고 그러겠다, 그죠? 그쵸. 인기가 이야. 많아요. 더군다나 이 봄에 여수로 간다. 네. 벚꽃 언쟁을 들으면서. 봄 오면 그 강의 의뢰 오면 기분 좋은 데가 여수, 여수, 경주, 경주. 얘는 좋습니다. 야, 네, 남쪽으로. 벚꽃 유명하잖아요. 벚꽃은 유명한 데들. 네네네. 뭐 진주 이런 데면 더 좋겠는데, 그죠? 거기는 너무 진주는 별로 없나, 그러네. 네, 진주는 교통이 조금 아, 애매해가지고 교통이 KTX 좀. 가기도 이렇게 좀 애매하고 그래가지고 경주, 부산, 여수 이런 데 좋죠. 이제 우리 박시영 코치는 봄을 많이 일찍 느끼신다면요? 네, 저는 봄을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빨리 느끼는데요. 저희 집이 이제 여의도이다 보니까 여의도 색강공원에 수양버들이 되게 많잖아요. 저희 집에서도 그게 보이는데 겨울에 수양버들 색깔하고요. 봄이 오는 길목에서 보는 수양버들의 색깔이 다른 거예요. 갈색에서 연두색으로 물이 오르는 게 전 보여요. 물이 막 올라가. 예, 올라가면서 약간 초록색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새싹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멋있죠. 네. 근데 사람들 잘 못 보더라고요. 저는 보이는데. 우리 도시인들이 그걸 잘 못 느껴. 무뎌졌어. 맞아요. 예. 네, 이게 시골 사람들이라 우리 다 시골 사람들. 저도 서울에서 아주대 수원으로 출퇴근을 몇 년 했거든요. 그럴 때 서울 개포동에서 출발해가지고 쭉 내려오면 계절 변화를 정말로 실감 있게 느낄 수 있어요. 네. 그 산의 색깔이 그렇죠. 조금 푸른색에서 이제 또 가을 빨간색으로 바뀌는 그 과정도 보이고 지금 같으면 이제 빨가벗은 나무들이 시커먼 지금 그런 풍경이잖아요. 조금씩 연두빛을 이렇게 띄는 모습 쫙 보면은 이 생명이 이런 거구나, 세상이 이런 거구나 하면서 뭔가 숙연한 것도 느껴지고 그렇거든요. 강코님 저는 봄 그러면 식목일. 식목일. 저는 봄은 식목일부터다. 너무 건전하네요. 네. 왜냐하면 식목일부터 잔디가 자라면서 골프의 시즌이 시작되거든요. 골프 때문에 그렇구나. 저는 봄 그러면 골프 치는 계절이 또 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녹색의 그 잔디, 파란 잔디. 네네네네. 그게 너무 좋아요. 골프 치기 제일 좋은 계절이 어디예요? 무슨 6월달이요. 6월달. 네. 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와. 땀 흘리기에 딱 적당한. 그래서 저희 골프 모임을 항상 6월 6일 날 합니다. 너무 좋네. 네. 쉴 수밖에 없는 묵념 날. 한번 하고 묵념 한번 하고 라운딩으로. 공직자들은 그날 그 볼 치면 안 돼요. 4월 5일이 식목일인데 요즘 좀 빨라졌어요. 네. 나무 심는 건 좀 빨리 심어야 돼. 네, 나무 심는 그 식목일을 옮기자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옮겨야 돼요. 아니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저기 남도에 매화 축제를 하고 있는데 매화가 피지 않아가지고 축제에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뉴스 소식도 들었는데. 어제 뉴스 보니까 또 4월 달부터 고온 현상이 바로 올 거다라고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봄 없이 그냥 여름으로 갈 것 같아요. 올해 여름 무지 덥다는데요. 그러니까요.
이 계절도 혼란이 심해. 호랑이 물려가면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게 이게 계절에 대해서도 적용이 돼요. 그렇죠. 갑자기 어떤 계절이 어떻게 닥칠지 몰라. 네. 특히 올해는 맞아, 우리나라 차례. 또 뭐 조기 대선 한다 만다 뭐 이런 또 사회적인 현상까지 겹쳐 있어가지고 더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올 봄은 뜨거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4월 14일 날 결혼했어요. 와. 봄에. 네. 아. 네, 4월 14일 결혼했는데 4월 달에 이게 바람이 많이 불어. 날씨가 불순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날도 좀 초조했는데 날씨가 나빠가지고 결혼식은 했는데 제주도 신혼여행을 못 갔어요. 아. 비행기가 안 네, 탔어요? 비행기가 안 떠가지고. 오. 막 바람 엄청 불고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주도로 바로 떠나야 되는데 못 떠나고 네. 서울에서 1박을 그 첫날 밤을 지내고 호텔에서. 그러고 이제 어딘가 가긴 가야 되는데 네. 제주도를 못 가니까 부산으로 갔어요. 와. 부산. 어. 그리고 이제 다음 날 해인사. 제주도 가신 게 아니고 예, 아. 못 가고. 아예 부산에- 비행기를 안. 네. 예, 뭐 며칠 동안 계속 못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이제 그날 또 스케줄 뭐 잡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부산에서 이제 그 조선 호텔 비치 해운대 비치 호텔에서 자고 그다음에 해인사 가서 조금 보내고. 합천 행사요. 예, 네. 경건하게 네. 결혼했어요. 이제 그것도 좋았어요. 어. 뭐 제주도 가는. 아니 신혼여행 하면 늘 떠오르는 에피소드가 되었겠는데요. 네, 그랬어요. 네. 근데 결혼 10주년에 의미 있는 여행을 하고 싶더라고요. 네. 뭐 했을까요? 제주도 가셨을까요? 아, 행사 가신 거 아니에요? 예,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신혼 때 갔던 똑같은 코스로 네. 여행을 해보자. 10주년이니까. 네. 그래가지고 조선 호텔에 가서 네. 그 그 방을 방. 그 방을 찾으려 그랬는데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아, 몇 호가. 그 방이 그래서 야, 그쪽 향으로 아. 그쪽 향으로 싹을 잡아가지고 아. 자고 그럼 해인사 가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때 아이스크림 먹던 거 뭐 생각하면서 먹고 그리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 그것도 의미 있겠네요, 진짜. 네. 봄 하면 저희 결혼식 네. 네, 떠오르네요. 네. 다른 두 분 뭐 봄에 대한 추억 좋은 거 없어요? 다른 거? 골프 아까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저는 또 봄이 생일이에요. 3월 3일. 이제 아, 그래요? 지나셨구나 3월 네, 3일. 지났고 그래서 아마 더 봄이 저한테는 더 설레임이나 이런 걸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3월 3일 의미 있다 그죠? 네. 결혼 기념일은 5월 1일이에요. 오,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이고 또 뭐 계절의 여왕이 5월 네. 5월 1일은 또 저희 딸내미 생일이에요. 와. 그래서 프랑스에서 태어났는데 네. 5월 1일이 이제 프랑스에서는 뭐 그 은방울꽃의 날이라 해가지고 은방울. 예, 뭐 노동절이기도 하지만 예. 아주 민속적으로도 괜찮은 아. 날인데 5월 1일은 아주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살면서 항상 그 의문점이 하나가 네. 5월. 5월 5월 달에는 왜 이렇게 행사가 많나? 정말 많아요. 네. 어버이날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고 뭐 스승의 날도 있고 근로자를 시작으로 해서 근로자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예. 또 결혼하는 쌍들도 많아서 결혼식도 네. 많고 계절의 여왕이고 돈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돈도 네. 진짜 많이 들어가죠. 돈도 많이. 5월달이 그 행사하기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음. 봄이 됐고 네. 여름이 되면 좀 덥잖아요. 네네. 예, 가을은 좀 춥고 그러니까 봄에 그렇게 많이 하죠. 아마 12월보다 5월이 더 돈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5월 많이 나가요. 신경을 많이 써야 돼. 선물 이런 거 신경 많이 써야 돼. 밑으로 신경 써야지. 위로 위로 신경 또 써야지. 교수님도 신경 써야지. 뭐. 예,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네. 여러분 멘탈 빵빵해지는 네. 행복한 계절을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네. 올해는요. 네. 특히 올해는요. 좋은 일을 국가적으로 이런 대사들이 많은데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네. 오늘 이따가 이제 미술 교육을 오랫동안 해오신 미술 전문가를 모시고 멘탈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그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기로 하겠습니다. 엔플라잉의 봄이 부시게 듣겠습니다. 네, 오늘 미술 교육 전문가이신 성선아 코치님 모셨습니다. 성 코치님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안녕하세요. 성선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성 코치님은 이 스튜디오가 낯설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방송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방송을 하고 계시나요? 여기서 지금 별별 미술관이라고 하는 미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별별 미술관이다. 그러면 뭐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저도 한 달에 2번 정도 한 달에 2번. 네, 송출되고 있습니다. 예. 네. 어떤 얘기들 나눠요? 그림에 대한 얘기겠죠. 네, 음. 별별 미술관은 그 별별이라는 말이 별의 별 별 중에서 별. 아니요. 하늘의 별이 아니라 별의 별 이야기. 별의 여러 별 가지. 이야기. 여러 가지. 하늘의 별이 아니고 여러 다양한. 가지 이야기가 담긴 별의 별. 그걸 줄여서 별별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미술관에 한번 가보면 그 대형 미술관 뭐 파리 루브르나 아니면 뭐 내셔널 갤러리 같은데 쫙 그림들이 걸려 있으면 네. 그 안에 온갖 것들이 다 있습니다. 사람, 동물, 정물, 그리고 그 인간들의 뭐 신과의 대화, 뭐 싸움, 전쟁, 사랑, 이별, 마치 지금 현재 OTT를 동시에 다 틀어놓은 것 같은 온갖 세상의 모든 이야기가 쫙 펼쳐진 모든 곳이거든요. 이야기가 미술관에 있고. 네. 그래서 그거를 또 이렇게 방송으로 전해주시고. 예, 그래서 별별 미술관에서는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그림을 통해서 그 주제별로 그림을 통해서 감상하고 그 안에 담긴 인간 세상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런 방송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수원 미업에 이제 실제로 그림을 지금 수원 지역에서 그리고 계시는 화가분들도 나와서 그림 그리는 이야기, 살아가는 이야기 그런 것들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네, 네. 멋지다. 멋지다. 그 방송 꼭 들어야 되겠다. 그러네. 네. 오늘은 그 중에서 엑기스를 추려서 우리 방송 청취자들에게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줄곧 그 성코치님은 이제 미술 교육 쪽에서 일을 하셨잖아요. 네. 그동안은 뭐를 하셨어요? 제가 학교에서는 이제 동양화를 전공했어요. 그래서 졸업하고 바로 미술 교육 쪽으로 일을 했는데요. 그때 처음에는 뜻이 있어서 했던 건 아니고 사실은 전업 작가를 하고 싶었지만 그 평범한 집안의 장녀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미술 강사를 하면서 시작을 했죠. 근데 결혼하고 아이가 어릴 때 잠깐 지방에 있었는데 이제 너무 심심하고 또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잘 키우고 싶으니까 교육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다 싶어가지고 육아를 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통대 교육과를 편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근데 그 학교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만 시험을 볼 수 있고 성적이 나오더라고요.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알아야지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방통대가 서울대 못지않네. 정말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아동기, 청소년기의 그 발달 과정과 심리, 뭐 상담 이런 관련해서 또 배우게 되고 그 미술 교육 교과를 통해서 그때서야 진짜 미술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이제 아동 미술 치료도 같이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처음 의도는 제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였잖아요. 예. 제가 이렇게 공부하고 나름 얻은 결론이 뭐였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든 사람한테 다 중요하다. 네, 내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도 잘 키워야 되겠다. 아니면 그냥 내 성향대로 키우더라. 맞습니다. 비슷한데요. 그 아이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서 큰다. 알아서 큰다. 그리고 엄마로서는 관여를 최대한 적게 하자. 적게 하자. 제가 배운 교육의 그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대신 내가 즐겁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어린이집을 가고 학교를 들어가게 될 그 나이 때부터 이제 제 작업을 하면서 몇 명의 아이들만 가르치려고 소규모의 생각하는 미술놀이라고 하는 미술 교습소를 열었어요. 제가 그림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그림을 같이 가르치면서 제가 즐겁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제 아이에게 그리고 주변의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었죠. 이름이 뭐라고요? 생각하는 미술교실. 네. 생각하는 미술놀이. 미술놀이인데 생각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냥 놀면 안 됩니다. 생각하면서 미술로 활동을 하는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 미술 프로그램의 모토였고 그래서 맨 처음에 멋모를 때 미술 교육을 했을 때와는 다르게 그 아이들의 발달 과정에 맞추고 단계적으로 다양한 수업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마다 자질도 틀리고 또 그 개성에 맞추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아이들과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그 결과물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는데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유치원 때 1학년 때 들어와서 중학교 사춘기까지를 다 보내고 나갔어요. 미술학원을 보통 보내시게 되면 예. 조금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한 2년, 3년 이렇게 다니다가. 보내시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아이들이 7년, 8년, 8년. 9년을 대학 거의- 졸업 후에도 또 연락을 한다면요. 같이 뭘.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그래서 2004년부터 네. 2021년까지 한 18년 정도를 운영을 했는데 예. 그동안 많은 제자들 만나고 학부모님들도 많이 만나고 예. 방금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인이 된 친구들도 놀러를 오죠. 그러면 가장 많이 듣는 이유가 다시 와서 그림을 맞아. 배우고 싶어요. 예. 그리고 또 그 이유가 뭐죠? 다시 그림을 배우고 싶어요 하는 이유가? 어, 그러니까 스킬을 익히고 싶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어, 그때 그러니까 이유가 뭘까요? 왔었던 그때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그 창조적인 행위를 하고 거기에서 무언가 정서적 안정을 예. 찾고 또 힐링을 찾고 즐거움을 찾았던 그 경험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또 심지어는 이제 학부모님들조차 아이들이 그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도 배우면 안 되나요? 그런 얘기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요. 이제 좀 그 이제 미술 학도로 시작을 했는데 네. 미술 전문가에서 애 기르면서 교육을 좀 해보자 해서 교육을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이놈의 교육이란 게 뭐 관여하고 뭐 가르치는 게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내버려 두고 내가 모범으로 보여야 된다. 네. 뭐 그렇게 좀 바뀌어가는 굉장히 정말 특이하시면서도 너무나 바람직하기도 하고 느껴지는 그런 역정을 걸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술을 통해서 음, 아이 스스로 생각하게 생각하게 하고, 하고 느끼게끔 자기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성장을 하게 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졸업하고도 다시 다니고 싶어요. 이런 애들이 뭐 온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예. 제가 이제 했던 수업 중에 하나를 예. 뭐 말씀을 드리자면 예. 이제 아까 봄 얘기하셨잖아요. 네, 봄 그러면 얘기했죠. 봄이 되면 예. 매화 프로젝트를 합니다. 매화 프로젝트. 그러면 저희 미술학원 옆에 네. 매화가 한 그루 피어 있었어요. 정자 옆에. 예. 근데 이제 매화가 가지가 막 이렇게 비틀비틀 자라 있잖아요. 예. 저렇게 메마라 있는데 꽃이 과연 필까? 겨울철에 그렇게 느껴지는데 매화는 아시다시피 겨울철을 이겨내고 가장 먼저 피는 예. 봄에 가장 먼저 피는 꽃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그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매화 꽃이 피기 전에 이 나무 중에 어디 부분에서 꽃이 제일 먼저 필까? 그래서 아이들과 이제 이야. 미션을 하죠. 가장 먼저 꽃이 피는 것을 사진으로 찍어오는 친구에게 문화상품권을 주는 거죠. 와. 그래서 아이들은 그 꽃이 피는 그 계절 됐을 때부터 이제 계속 그 나무를 뱅뱅 맴돕니다. 열심히 관찰해야 되겠네. 네, 네. 그래서 그 꽃이 이제 폈어요. 폈어. 네, 그럼 이제 하나 피기 시작하면 팝콘 터지듯이 두두두두 다 피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모두 그 앞에 달려 나가서 실제 생김새를 보고 예. 그것을 사생하고 그래요. 그리고 또 들어와서 이제 그동안 이 매화를 그렸던 화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또 감상합니다. 이 기존 화가는 작품을. 오. 이렇게 그렸고 동양화에서는 저 참 많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제 물감으로도 그려보고 이렇게 해보고 나중에는 이제 족자 족자를 사서 만들고. 방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네. 것처럼 동양화의 문인화의 매난국죽에서 그 매화. 매화가 첫 번째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매화를 또 동양화 기법으로 족자에 쫙 그려서 아. 할머니 할아버지께 선물하기 프로젝트를 아. 합니다. 와, 그러면은 딱 5월달 스승날 오겠다. 네, 그리고 어버이날 오고. 그렇게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 매화의 생김, 뜻 이런 것들 다 자기 것에 온전히 이제 자기 안에 스며들었기 그쵸. 때문에 예. 그걸로 시를 써요. 그래서 캘리그라피로 작업을 합니다. 시까지. 와, 분야를 그리- 넘나든다. 그렇게 이제 음. 마지막으로는 네. 그 형태를 벗어나서 예. 매화를 가지고 디자인, 디자인.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가장 단순화시킨 디자인을 해서 아. 그걸로 가방의 키링이라든가 에코백의 그 상표 장식이라든가 이렇게 제품으로까지 만드는 것으로 이제 프로젝트가 이렇게 끝나게 되죠. 완전한 융복합 교육이다. 와, 네. 이게 저희 아이가 1996년생인데 얘 어렸을 때 미술을 그냥 이렇게 학원에 가서 스킬을 배우는 게 아니고 미술로 생각하게 해가지고 거의 비슷한 그런 교육을 프로젝트로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만드는 것도 엄청 많이 가져오고요. 그야말로 이야. 인성교육이네, 그죠? 네. 그야말로 인성교육.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미술도 잘하게 되나요? 아니면 그냥 인성만 좋은 건가요? 아닙니다. 예. 그 관심을 갖고 관심을 사랑하게 되면 잘하게 됩니다. 야, 그림도 다시 말씀해 관심을 갖고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하게 되면 잘하게 됩니다. 관심을 갖고 사랑을 하게 되면 된다. 잘하게 된다. 그게 바로 예술이에요. 그게 그림이에요. 그게 근데 예술이다. 정말 미술이 그냥 미술이 아니고요. 아까 미술을 작가, 그러게. 뭐 시, 그다음에 다양한 관찰 이런 걸로 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의 프로젝트 융복합 복합 프로그램이었고. 그러니까 교육이 자기 생활,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생활에서부터 주제나 뭔가 그쵸. 관련성 이런 걸 찾아서 하면 동기부여도 되고. 그리고 내가 그 키링까지 만들어갖고 딱 가지고 다니면 얼마나 이게 재미있겠어요. 요즘은 저 어른들도 그림 많이 배우잖아요. 네. 또 어른들도 많이 가르쳐 네, 보셨죠. 네. 어떠세요, 어른들은? 어른들은 조금 달라요. 아이들하고 뭐가 차이가 있냐면 예. 그 방금 이제 교수님께서 좀 전에 네. 실력이 느나요? 아이들이 실력이 느나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실력도 늘어야 돼요. 늘어야 반드시 되고. 기술적으로 늘어야 되고, 늘어야 되고. 그리고 이 아이의 개성도 존중이 돼야 돼요.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같이 취미든 실기든 그러니까 실력 향상이든 입시든 네, 입시든 그 두 개가 같이 공존해서 그 목표점까지 가야지. 끌고 가는 게 제 역할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어른들은 그럼. 좋은 그림을 잘 그리는 것은 뭐 같지만 목표는 같지만 좀 약간 성향이 틀린 게 그 성인분들이 미술을 배우는 이유가 뭘까요? 요즘에 이제 기존에 미술을 전공하지 않았고 그리지 않았는데 나 그림 배우고 싶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말로는 자아실현이고 좀 그냥 세속적으로 얘기하면 시간 때우기? 옛날에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그 꿈이나 이런 것들을 실현하고 싶은 게 클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 맞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배워보고 싶었는데 내가 미술에 꿈이 있었는데 환경상 집에서. 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많으시고요. 이제 좀 자녀분들 다 키우시고 여유가 있어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스트레스 해소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고 싶어서 오시거나 아까 이제 뭐 취미로 좀 그냥 배워볼까? 예. 남들이 어느 집에 갔더니 나 이거 내가 그냥 그려서 그려놓은 건데 그게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도 저렇게 좀 뿌듯하게 좀 성취감을 느껴볼까? 해서 되게 시작을 하십니다. 근데 처음엔 그런 막 여러 가지 이유들로 오시는데 이게 옛날 그 저희 그 주입식 미술 교육 때문에 성인분들은 장벽이 있어요. 그쵸. 내가 못 그리면 어떡하지? 제가 그래요. 저도 그래요. 이게 스트레스예요. 이게 그리다가 이거 아닌데 싶으면 스트레스가 와. 잘 그려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나는 원래 그림 못 그렸어. 그 관념이 오래전부터 여기 박혀 있기 때문에 그 인식이 잠재된 인식을 벗어나는 게 쉽지가 않고 내가 배우기 시작하면 되게 빨리 그것을 잘 그려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너무 크신 거예요. 근데 그 성인 미술 교육은 그 부분을 버리시면 그거 버리면 그림 그리는 것의 즐거움을 알게 되시면 잘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스트레스 받냐 곰곰 생각해봤거든. 저에게 영향을 준 게 이연세 분이시. 옛날 만화가 너무 실물 정말 너무 잘 그리니까. 너무 잘 그리니까 나도 그렇게 그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 들어요. 장벽을 어떻게 깰 수 있죠, 그걸? 그 우리가 그 미술이라고 했을 때 좋은 화가들의 작품, 유명한 화가들의 작품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뭐. 우리가 대부분 유명한 사람 피카소, 피카소, 네네네. 피카소, 그림 고흐, 같지도 않은. 뭉크, 그쵸? 뭉크. 이 세상에 그림을 사진처럼 잘 그렸던 화가들은 정말 무수히 많았습니다. 아. 근데 아무도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아요. 아. 대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네, 사람들은 이상한. 자기답게 그린 아.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잘못 그린 사람들이 유명해진 거네. 그래서 성인분들의 미술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좋은 점이 뭐냐면 그분들은 살아오신 그 여러 가지 경험들이 이야기 보따리가 가슴속에 한가득이란 말이에요. 와. 그 꺼낼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 그러니까 그림도 네. 그 아까 영화나 드라마처럼 음. 장르가 있어요. 드라마에 뭐 액션도 있고 로맨스도 있고 스릴러도 있는 것처럼 어떤 분은 풍경화, 어떤 분은 정물화, 정무라. 어떤 분은 막 추상화, 아. 어떤 분은 조각. 사람마다 음. 가지고 있는 예술적인 장르가 있어요. 예. 그것을 찾아주는 게 저의 역할. 아. 그리고 와, 성인 멋지다. 미술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곳에 가면 정말 즐겁게 그림 그리는 기쁨을 느끼시면서 네. 자기 자신의 제2의 발견을 하시게 되실 겁니다. 와, 우와. 우리 등록해야 되겠어요. 우리 갑시다. 갖고 온 거잖아요. 가봐야겠네. 가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그냥 하면 돼. 네. 이게 설명드리면서 옛날 어릴 때 미술 배울 때 뭐 했을까 생각하니까 네. 판화, 고무 그것도 했던 것 같고 이게 모래 뿌려가지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반 접었다 이렇게 데칼코마니 뭐 이것도 했던 것 같고. 그러면 저희한테 이제 정말 재밌겠다. 용기를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정말 초보자가 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어른 한 명이 달라지고 있는 그런 사례 없어요? 맞습니다. 미술을 통해서. 맞습니다. 네. 대부분 정말 처음 오시면 똑같아요. 난 못하는데 한 번도 안 잡아봤어. 그런 한 번도 안 말씀하시고요. 잡아본 초등학교 적 네. 이후로 한 번도 안 잡을 수도 네. 있죠. 안 잡아봤어. 그렇게 아. 말씀하십니다. 실기 그래서 외에는 안 해본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막 삐뚤빼뚤 하시는 거에 굉장히 겁내하시고 두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시작을 못하고 계신 분들도 너무 많으세요. 마음속에 하고 싶은 희망이 있어도 못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못하는데요. 제가 이제 그 그림 동아리에서 네. 같이 수업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음. 그 학습자분들의 분포를 보면 모두가 다 다른 일들을 하면서 네. 지내시다가 오신 건데요. 예. 그 한 분이 물감을 만드는 안료 공장에 계셨어요. 예. 안료 공장에 계시면 이분은 화학식을 다루는 공대생이에요. 이게 예. 자칭 본인이 공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근데 물감을 만드는 일을 해봤지 그림은 안 그려봤어. 그림은 한 번도 내가 그러니까 물감은 만들었는데 물감만 만들었어. 제품으로만 늘 평생을 제품으로. 상대해 오신 거죠. 그 예. 물감을 사용해 보진 않았다. 그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관리직에서 이제 한참 올라가셔서 시간이 많이 남으셔서 회사에 자주 안 나가셔도 될 때 예. 내가 그동안 안 해본 것 중에 하나를 해봐야겠다 결심을 하시고 미술을 배우러 오셨어요. 이분 보니까 역시나 내가 안 해봤다는 거에 너무 그 몰입되셔서 조금만 해도 조급해하시고 네. 좀 이렇게 막 그 뭐라 그럴까 짜증도 약간 있으시고 완벽성이 결벽점 이런 게 있으신가. 겁이 좀 많으셨어요. 되게 씩씩하시고 전형적인 공돌이 스타일이셨는데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월이 지나도 대신 그분은 꾸준함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몇 개월이 지나서 이제 꽃도 그릴 수 있게 되고 색감도 떠듬떠듬 이지만 그래도 자유롭게 그리게 되셨을 때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사람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사람을 그리는데 자기는 본인은 이제 눈, 코, 입은 도저히 어려워서 못 그리겠다. 그래서 사람 형태를 그려놓고 눈, 코, 입에서 멈추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의논을 했죠. 예. 근데 지금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 선생님이 그려달라. 네. 근데 이렇게 그리면 이건 선생님의 안 돼. 그림이 아니다. 네.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요? 예. 그러면 선생님 우선 이분의 뒷모습을 그리죠. 네, 그치. 눈, 코, 입을 안 그려도 되니까. 네. 그래서 예. 그분이 먼저 그냥 그분이. 뒷모습으로 나도 나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저도
아 좋다. 아. 뒷모습도 나다. 네. 앞모습도 나고 뒷모습도 예. 나다. 그래서 괜찮다고 하고 뒷모습으로 이제 머리를 덮었죠. 눈코입 네. 대신에. 어. 예, 그랬는데 예. 괜찮다고는 하셨지만 다른 분들이 다 얼굴을 그리셨는데 본인만 뒷모습을 그려가지고 예. 네. 좀 위축되신 것 같았어요. 예. 하지만 끝까지 완성하는 모습에 저는 또 감동했죠. 아. 그래서 이제 명화 수업을 저희가 오전에 하고 오후에 실기를 하게 되는데 네. 명화 수업 때 네. 제가 그 유명한 화가들의 네. 그 뒷모습을 그린 명화를 다 모았어요. 다 모았어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모아주셨어요. 이야 그 멋지다. 그래서 그 화가들의 이런 뒷모습을 그린 명화들을 쫙 감상하면서 네. 이런 말이 있어요. 네. 때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은 말을 하고 있다. 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야. 그래서 그렇죠. 그런 그림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지금 뭔가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얼굴은 표정은 보이지 않아도 사람들은 다 그 뒷모습으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명화를 충분히 상상할 감상하고 수 있을 야. 것 같아요. 네. 네. 맨 끝장 PPT에다 네. 그 선생님의 그림을 탁 띄웠어요. 아. 그렇게 해서 와. 이 그림을 감상하겠다. 그래서 아. 다들 와. 네 와. 같이 되게. 감동하고 네 그래서 제가 박수 선생님 드립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그 선생님한테도 네. 선생님은 이 대단한 화가들의 계보를 잇고 계십니다. 개벌.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네. 해서 어떻게 예. 됐냐면요. 그 뒷모습을 테마로 해서 되게 멋진 작품이 몇 작품 나왔고요. 계속 나왔어요. 계속 뒷모습이에요. 아. 아니요. 그렇게 새 작품을 하고 나서 앞모습. 앞모습을 그리시기 시작했어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이제 앞으로 넘어올 수 있었던 그리고 거예요. 지금은 본인의 네. 자화상을 큰 캠퍼스에 오. 그리고 그리고 계십니다. 계죠. 와 여기까지 이야. 박수. 와. 때로는 안 보이는 것이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말해줄 있다. 수 있다. 그런 말이 말해준다. 있어요. 와. 네. 음악 한 곡 듣고 더 재미있는 얘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찰식의 매운 인생 듣겠습니다. 아, 손코치님 참 재미나는 인생 스토리. 단지 미술 얘기가 아니고 인생 스토리가 많으시네요, 그죠? 한 사람 얘기만 더 해주세요. 너무 재밌다. 아, 네. 또 한 분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연구직에 오랫동안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 꼼꼼하신 거예요. 완벽주의에 가깝게 꼼꼼하셔서 똑같이 선을 따라 그리고 한 치도 벗어나면 안 되는 그런 분이셨어요. 남성 분이세요? 네. 연세는 나이는 이제 정년 퇴임하고 오셨으니까 아, 제가 정년 퇴임하고 오셨구나.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반듯함이 좀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네. 자유롭게 풀어내기 위해서 여기 오셨을 텐데 예. 그 취미도 마치 일 처리하듯이 그리시니까 완벽주의 성향이 강하신 음. 분이시죠. 네. 그래서 이제 자주 음. 자유롭게 그림을 그린 화가들의 작품들을 보여드리고 보여주고. 네. 이야기를 나누어 드렸죠. 아. 근데 이제 잘 안 되신다고 그렇게 음. 얘기를 하셨어요. 음. 아, 이제 그렇지만 이렇게 계속 하시다 보면 본인 스스로가 더 나아지실 거고 깨달으실 거다. 기다리기로 했죠. 예. 그런데 그날이 너무 빨리 왔습니다. 여행을 갔다가 이분이 네. 넘어지셔서 팔을 다치시게 되셨어요. 아, 오늘 어쩔 수 없이 그림을 대충 그려야 되네. 자기 맞습니다. 손을 못 그리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래서 신경 치료 중에 이제 쉬라고 했지만 그리고 싶다고 나오셨어요. 네. 붓을 잡으면 힘이 없으니까 붓이 그럴 땐- 뚝뚝 다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떡하냐 아. 했는데 이제 정교한 그림 부분을 아. 그제서야 내려놓고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네. 그리고 이제 할 수 있는 그 전에 책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물감을 뿌리고 나이프로 펴 바르고 수세미로 찍고 네. 완전 와. 다른 분이 되신 것 그런 같았어요. 분이 야, 됐구나. 그러니까 전화위복이야. 네, 맞아요. 전화해 보기는 환경이 중요해. 네. 그동안 이제 선생님 내면에 이제 잠재되어 있던 그 자유로움이 한꺼번에 이제 아, 틀이 깨진 거죠. 네, 본인의 그 위치상, 체면상, 성격상 계속 꿍 하고 가지고 계셨던 걸 완벽함을 풀어내시니까 어쩔 수 없이 풀어내셨지만 네. 아, 와. 그 이후부터는 이제
그게 한번 풀어지니 자유자재로 지금은 인생이 정교한 바뀌었어요. 부분 그리고 뭐 자유롭게 하시는 부분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넘나드시면서 와. 열심히 하셔서 네. 지금은 소소하게 개인전도 하셨고요. 와, 어머나. 그리고 와. 이제 팬도 생기셨어요. 어머나. 예,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 정말 이게 팔은 제가 선생님께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선생님의 그 팔 다친 건 너무나 1년간 고생하셨지만 예술은 10년을 앞당기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야. 기억이 있습니다. 뭐 전화 이복이고 우리 코칭에서 얘기하는 딱 좋아. 네, 아, 네, 전형적인 네. 사례네. 네. 네. 참. 네. 그리고 초보자도 그림을 그릴 수 있나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예, 말씀을 예, 하셨지만 그럼 어떻게 잘 그릴 수 있나 음. 그 제주도의 소셜 뮤지엄 프로젝트라든가 예. 의왕의 그림 보따리라는 네. 그 동아리는요 네. 80대 90대 할머님들의 그림 동아리예요. 그래요. 네. 예. 그 할머님들이 모이셔서 그 오랜 옛날을 다 살아내시고 정말 진짜 그분들이야말로 붓 한 번 잡아보지 못하셨을 분들인데 그 시대에는 예 그분들이 어떤 그림을 그리실 것 같으세요? 계속 전시회도 하시고 그 제주도의 그 프로젝트는 할머니들 집집마다 그 소곡 창고 네. 뭐 소운막 어. 이런 데를 다 개인 뮤지엄으로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기 집에다가 마루에다가 그 네, 전시회처럼 네, 자신의 작품을 쭉 걸어놓습니다. 네. 그리고 의왕에 있는 그림 보따리도 음. 계속 전시를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예. 작품들이 어떨 것 같으세요? 어떤 그림을 주변에 그렸을까요? 보이는 것들인가 뭐 꽃이라든가 음. 뭐 소라든가 일상용품들 홈이라든가 뭐 이런 건가?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평범한 것들인데 예. 내가 입은 몸빼 시리즈, 몸빼, 몸빼 시리즈. 내가 키우는 송아지, 송아지, 내가 키우는 닭, 음. 내가 키우는 뭐 열무, 개, 염소, 뭐 네, 고추, 오이 아, 이런 것들을 고추오이, 계속 하나씩 그리시면서 거기에 나는 염소에게 바다를 보여주고 싶어. 그러면 그 옆에 바다 풍경도 추가하고 이렇게 하나씩 본인의 생활 속에서 예술을 찾아가는 활동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냐? 그림이라는 게 어떤 게 좋은 그림이냐? 잘 그린 게 좋은 그림이냐? 아니죠. 나다운 그림. 나다운 그림이 가장 좋은 그림이기 때문에 나다운 거, 내 생활의 주변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그리게 되면 좋은 그림, 잘 그린 그림을 그리게 될 수 있습니다. 이야. 저그 질문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잘 그리고 싶은데 그 잘 그린다는 잘 그린다는 그 게. 의미가 뭐냐? 섬세하게 그대로 그러니까 그리는 게 일반적인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잘 그린다는 거는 좀 더 현실적인 이런 그쵸. 정물 비슷하게 이렇게 하고 싶다는 의미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나다움이라는 거가 정의가 돼야 잘 그려진다라는 그런 의미신 거잖아요. 굉장히 맞습니다. 좀 중요한 말씀을 하셨네요. 그림은 나다움을 찾는 거고 나다움 그림을 그리는 거다. 근데 그러면 그 나답게 그리는 것이 어떤 테크닉적인 것보다 마음에 있는 그 멘탈 그 베리어를 그 네. 벽을 넘는 게 중요한 거네, 그죠? 정말 중요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네. 계속 그 잘 그려야 한다는 그 벽에 겉돌아서 점수 잘 겉돌아서. 받아야 오랫동안 된다는. 하질 못하죠. 네. 여기 인터넷에 지금 말씀하신 할머니들의 그림 네. 여기 있네요. 홍시 같은데 그림이.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참 이걸 피카소라고 뭐 좀 모네가 그랬다고 해도 누가 그러니까요. 넘어갈 것 같은데. 네, 저희도 그 아트페어 같은 곳에서 요즘 현대 미술가들의 작품이 얼마나 비싼 가격에 팔려요. 예. 그렇죠. 근데 이렇게 어르신들의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이 그 그림보다 못할 게 못할 게 뭐야?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르신들한테 힘을 드립니다. 네, 더 좋아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말 네. 그리고 가까이에서 그 작품을 보면 그 어르신들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 너무 좋아서 예, 감동도 굉장히 남달라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어릴 때부터 네. 저도 어릴 때 그림 일기라는 걸 그림 썼잖아요. 일기. 초등학교 네, 1, 2, 3, 4 쓰죠. 때는 네. 글보다는 옆에서 그림까지 같이 그렸잖아요. 네, 네. 그게 대단히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인가? 너무 이겠네요. 좋은 거죠. 그럼요. 근데 요즘 이렇게 저 공부 메탈 겨울 프로그램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아이들이 글을 쓰기를 어려워하는 아이들은 아이들은, 그림으로 표현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걸 말로 설명해 주면 예, 좋겠다라고. 예. 네. 제가 엊그제 그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고등학생인데 수학 문제를 예, 그림으로 해결하더라고요. 오. 그림으로 그려요. 그려서 그러니까 4분의 1 곱하기 뭐 2승, 3승, 4승 막 있는데 네. 그거를 그림으로. 이 그림으로. 그림으로 도형으로. 그리고 도형으로 그리고 가위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놓으면서 정답을 맞춰가는데 되게 창의적이다. 그래요. 또 오늘 또 모처럼 나오셨으니까 네. 또 화가 얘기 좀 한 번 들려주면 좋겠네. 어떤 화가 얘기가 좋을까요? 제가 그 좋아하는 화가를 한 분 소개해드리고 예, 싶어요. 좋아하는 화가. 네, 그 우향 박내현이라고. 우향. 한국 네. 사람이네요. 예, 예. 박내현. 네, 우향 박내현 여성분이신데요. 아. 예, 이분은 대부분 잘 모르십니다. 근데 그 10,000원 지폐 세종대왕 그리신 예. 운보 김기창 예. 화백의 부인이세요. 아 그래요. 네. 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운보 김기창만 알려져 알려져 있지만 이 부인도 음. 그 5, 60년대 한국 미술계의 흐름을 크게 바꿔 놓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기존에 그 한국화가 가지고 있던 먹과 한지의 그 틀을 벗어나고자 네. 굉장히 노력하셨던 분이시고 음. 제가 이분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대단한 화가이고 작품이 좋아서이기도 하지만 그 결정적인 이유가 그녀는 그 무엇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피하지 것을. 않았다. 네. 이분이 삼중고를 겪었다고 하거든요. 그 격변의 시기에 여성으로 태어나서 예술가로서 싸웠고 또 운보 김기창 남편이 그 7살 때 장티푸스 때문에 청각장애셨어요. 그래서 남편의 손과 발이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 화가로서 위치에 나설 수 있게 독보적인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끊임없이 모든 전시나 이런 것들을 대신해서 그리고 나중에는 해외 전시를 위해서 영어까지 배우고 남편이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수어를 직접 가르치셨다고 해요. 그리고 본인이 배워서. 네. 그리고 아이가 4명이었습니다. 그 아이들도 다 키우셨어요. 와. 그러면서도 한국화의 이 기존의 틀을 깨기 위해서 독보적인 어떤 추상화라든가 또 나이가 다 들어서 미국 가서 판화를 배워 오셔서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펼치셨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 대통령상도 받고 하셨는데 저는 어떤 현실이 다가오면 사실 피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렇죠. 저도 여성으로서 엄마로서 이런 예술가로서 늘 부딪히는 일들 때문에 힘든데 이분을 보면서 와, 뭐 대단하다, 존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좋아하는 화가로 오늘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야, 대단한 정도가 아니고. 아니, 지금 인터넷에 와. 찾아봤더니 예. 와 작품도 뛰어나지만 그 삼중 통역자의 역할, 그러니까 수어와 예. 영어와 이런 것까지도 와. 이게 멋진데요? 그리신 거죠, 이런 네. 것들이 다. 그럼요. 판화도 네, 있고. 그럼요. 하나도 있고. 네. 근데 동양화하고 동- 서양화가 좀 합쳐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이 당시가 이제 50년대 이렇게 일본에서 유학하고 오시고 6.25 전쟁 이제 끝나고 나서 서양 문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이거 보니까 그래서- 20년 출생, 1920년 예. 출생하셔서 76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재료는 순수 먹과 한지예요. 근데 거기에 한지에다가 예. 근데 이제 한국적인 정서를 무언가 약간 모던한 그 서양의 이미지와 조금 이렇게 접합해서 변화를 좀 시도를 많이 하셨어요. 네. 여러 가지 다양한 작품들을 많이 하셨어요. 먹으로 그린 다양한 작품들도 굉장히 한국적이면서도 추상적이면서도 그러네요. 예, 현대적인 작품이 굉장히 좋습니다. 매력적입니다. 그러네. 되게 재밌네요. 그래서 제가 박내연 작가분 같은 경우는 좀 다시 좀 재조명 받았으면 그래야 좋겠다 되겠네요.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아니 좀 전에 그 김기창 네. 화백의 네. 부인이었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 네. 김기창 화백이 그 우리나라 만 원짜리 화폐에 네. 들어가는 그걸 그리신 거예요. 네. 저는 어떻게까지 그 컴퓨터로 이렇게 이게 저 그렸다고 만 원짜리 그걸 옆에 써 그려서 있어요. 이제 거기에 이렇게 입힌 거죠. 입힌 거죠. 네. 결국 이제 그 손으로 그린 거를 이제 기계화 시켜야 되니까. 음. 야, 이제 성코치님은 이제 그 미술학도에서 사실은 지금 코치 활동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희 네. 말씀 들어보니까 거의 철학자 수준에 오신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제 주로 어르신들인데 어르신들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네. 그 성인분들이 그림을 배우시면 그 치매 예방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저는 의학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가분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제가 직접 경험한 바로는 음. 그림을 그린 동안 이제 즐거운 감정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쌓였던 스트레스나 이런 불안 이런 것들을 많이 완화시켜 줘요. 예. 그리고 또 그 몰입하는 시간 동안 차분해지기도 하고요. 내 속에 있던 분노나 화 이런 감정들이 하나씩 툭툭 떠오르다가 또 색칠 한번 나고 나면 그게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뭐 성찰이나 치유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또 이런 과정이 끝나고 나면 내가 이런 걸 완성했어, 이런 걸 그렸네, 이런 자신감도 올라가고, 성취감도 있고. 예, 이런 것들이 경험이 여러 번 쌓이게 되면 네. 이제 나중엔 표정도 달라지시고, 네. 제가 보면 이런 창의적인 활동은 항상 그 새로운 에너지를 막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프레시해지고 네. 젊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예. 청춘을 되찾고 싶으시다. 아, 그림을 그리세요. 청춘을 되찾고 싶으신 분들은 심해 유명하고 예, 싶으시면 또 그림에 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예, 나다운 그림 모든 사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 그게 노래- 진정한 예술입니다. 예, 진정한 예술이고 생활이고요. 자, 음악 마지막으로 듣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 안 들을 수가 없어요. 빈센트 반 고흐를 노래한 돈 맥클린의 빈센트 듣겠습니다. 네, 2주 후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가웠습니다. 성스럽고 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